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안전팀의 임재근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안전검사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전검사 모듈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요. 상단에 전체 대상 목록, 대상품 제외 목록, 안전검사 신청 내역, 대상품 제외 신청 내역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상품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안전검사를 받은 기계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요. 분류는 프레스 중에 기계, 소분류, 기계식. 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일치하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이나 형식들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등록하기는 조금 어려우시고, 네. 만약에 이제 추가될 때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등록하실 때는 일괄 등록을 누르시고, 엑셀 양식을 이제 다운 받으십니다. 그럼 엑셀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은 요런 이제 파일을 이제 다운받게 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반드시 검사 기기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스면 프레스 기계 기계식, 프레스 애가 프레스 애갑식.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는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품 분류와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인들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호이스트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대분류와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격 형식이나 용량 등급, 이거는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고, 보통, 회사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파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 이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유효기간까지, 그 다음에 합격 번호,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검사 받으신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안전검사 받은 결과를 엑셀로 달라고 하시면은 요 양식대로 아마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셔갖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그 양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등록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검사가 이제 이렇게 검사 대상품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어, DB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도레일이 60일 이전에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검사 유효 기간이 끝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림이 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검사를 수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조금 어, 또 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걸 누르시면은 해당되는 검사 대상 기계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실 수 있도록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누르시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업로드 하셔갖고, 사진을 조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기 관리 번호가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인증서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분실하거나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은 또 이게 찾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런 이제 인증서나 매뉴얼 등은 여기 첨부하셔갖고 관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증받은 거를 이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증되는 이제 인증서를 첨부를 하셔갖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해당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관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계, 이게 조금 이제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크게 이제,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편하시니까, 이렇게 좀 관리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품 관리를 하시면은, 지금 이제 합격됐던 이력들이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이제 쌓이겠죠. 합격 이력이 쌓이실 테고. 그래서 개별품별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고, 요거는 지금 무료 버전에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관리를 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신청하는 거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클릭해서 검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체를 선택해서 검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일괄 검사 신청 한번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도래일이 60일 전인 대상품이 자동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검사는 주기별로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검사를 신청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고 검사 대수가 이제 많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클릭 하셔갖고 이제 검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검사 신청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희망일을 작성을 하시고요. 이때 검사를 받고 싶어요. 이제 검사 기간은 여기 이제 세개 기간이 있잖아요. 세개 기간에 만약에 이제 기술협회에서 받으셨다고 하면 기술협회의 지사, 해당되는 지사가 있으실 거잖아요. 누르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협회 설적본부 쪽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에 대한 신청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여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 아래 발송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검사 기간에 웹팩스로 전송이 된다 이런 알림이 떠요. 그러면 발송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선택했던 그 검사 기간의 웹팩스로 검사 신청서가 이제 날아갈 거고요. 이제 나중에 수수료 내역서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운을 누르시고 수수료 내역서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검사 신청 내역서로 가시면은 대상품 안전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검사 예정일을 등록하세요. 그러면 이제 검사 기관에서 언제 검사를 나오겠다고 이제 검사 예정일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면은 조율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예, 언제 나오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면 그 날짜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 날짜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사 기관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제가 신청한 이 내역에 대해서 검사를 이제 수행을 할 거고요. 이 검사품에 대해서 수행을 하실 거고, 그럼 검사가 끝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결과서를 이제 보내실 거잖아요. 그럼 검사 결과서를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로 받으신 거를 보통 이제 파일로 이메일로 이제 받으시겠죠. 검사 결과서를. 그래서 그 꼭 파일을 이제 분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검사 결과서를 등록을 해주세요.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 검사 결과를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검사 결과를 여기 이제 누르시면은 지금 이제 검사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 검사 결과 등록 요 버튼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불합격 했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 일단 검사 결과서를 등록을 할게요. 얘네들은 이제 합격이 됐어요. 유효 기간은 제가 15일 날 신청을 했으니까는 이렇게 2년 뒤인 14일까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합격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합격 번호는 반드시 이제 검사 기관에서 확,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래서 이제 합격 번호를 넣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요.
확인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가 이제 합격되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게 지금 불합격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불합격으로 하고, 빙상 이렇게 이제 불합격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얘는 이제 불합격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합격이고 얘는 이제 불합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검사 결과를 입력을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시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갱신이 됐고요. 얘는 지금 불합격 사유가 비상정지 장치에 대한 이상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품목으로 가시면 여기 대상품 관리 가셔갖고 이제 불합격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제 불합격인 거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날짜를 우리가 이제 이때 그 비상정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불합격 관리에 대한 대상 내역들을 이렇게 추가를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뭐 제가 여기에 이제 뭐 영수증이 있거나 수리 내역서가 있으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수증 같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이제 업로드도 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합격 재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재검사 신청.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언제 날짜로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한번 세팅된 거는 이건 바뀌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이제 신청서 이제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똑같이 이제 그 웹팩스로 날아가고 이제 수수료 내역서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검사 예정일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검사 결과서가 오면 검사 결과를 다시 등록하시고 이제 해당 내용들을 검사 결과서를 이제 다시 합격으로 바꾸시고 15일부터 이렇게 합격 코드가 오면은 누르시는 합격 번호를 적으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합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가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상품 재배 목록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다가 제가 압력 용기를 이제 철거를 했다. 그러면 이거 해당 누르시고 대상품 제외 신청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문이 자동으로 이제 작성이 돼요. 처분 확인서라는 공문이 자동으로 이제 작성이 되고 이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발송하기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 기간에 신청이 웹팩스로 자동으로 이제 날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 기간에서 이거 확인하고 이거 정말 뭐 철거한 게 맞냐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언제 며칠 날짜로 이력에서 이제 제거를 해주겠다. 그 MIS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그 검사원이 그거를 처리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하셔갖고 이제 언제 처리됐다고 이제 통보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22일 날짜로 이제 우리가 삭제했습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처리 완료일을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면은 대상품에서 그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외된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 신청한 내역서 당연히 이제 검사 결과 보거나 신청서를 다시 보거나 수수료 내역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제 되게 검사품에 대해서 이제 거의 웬만한 건 다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